이건 그냥 바탕화면 파워포인트 형태가 아니고 바탕화면에 PDF 파일을 올려놓고 지금 녹화를 진행 중입니다. 지금 보려고 하는 것은 2019년도에 우수통합 사례관리사, 자, 그러니까 개념적으로는 사례관리자인 거고요. 지금 우리나라의 공공행정체계에서 서비스 전달 체계에서 공식 명칭은 통합사례관리사, 사회복지사처럼 이렇게 사자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냥 개념적으로는 사례관리자인 셈이고요. 그래서 2019년도에 전국의 그 사례관리의 내용을 공모해서 공개 모집해서 당선자 보상을 어떤 보상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해외 연수 이런 거 아마 있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공무원 시스템에선 해외 연수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그럴 것 같은데 그건 우리한테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여러분도 나중에 이 통합사례관리사가 돼서 여기에 응모할 수 있을 겁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그 주최를 한 거고요. 그래서 당선자 첫 번째 사례를 이번 시간에 보려고 합니다. 대상, 그러니까 대상자 대상 아니고요. 그 제일 큰 상이다란 그 의미 대상. 연말에 그 무슨 연예인들 나오는 그런 거기에서 말하는 그 대상이에요. 살아볼 용기가 나요라는 제목을 갖고 있고요. 이게 한 15페이지 정도 돼서 이걸 하나하나 또 다 읽어 나가기는 그 시간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따라서 그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제목이 이게 멧돼지 습격 사건이랍니다. 멧돼지한테 습격을 당해서 곤경에 처한 클라이언트의 상황인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나도 그 다 읽어보진 않아서 자기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더 보려고 하고요. 이번 시간엔 첫 번째 사례인 살아볼 용기가 나요라는 제목의 사례입니다. 자, 클라이언트 정보를 살펴보면 2017년도 8월부터 2019년도 2월까지 자, 우리가 장기간의 의미이지 절대 종료를 안 한다는 아니에요. 사례 관리가 상대적으로 장기간의 의미이지 뭐 정말 죽을 때까지 절대 종료를 안 한다는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장기간의 의미이고요. 1년 넘어가면 장기에 속하죠. 자, 인적사항은 김희망 59세이고요. 물론 뭐 이름은 가명일 거고 중년 남성의 기초생활수급입니다. 펜을 열었더니 스크롤이 안 되네요. 그렇군. 자, 작년 측의 단독 가구이고요. 가계도인데 일단 그 고독사 위험과 관련됐을 때 대개 노인들을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요. 뭐 한 7, 80대. 근데 고독사의 위험이 더 그 심각한 경우가 대개 중장년층이라고 합니다. 40대, 50대, 7, 80대에 비해서. 그리고 특히 이렇게 혼자 살고 있는 저소득 남성. 이 아주 전형적인 고독사의 위험에 가장 높은 위험에 처한 그런 집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독 가구 혼자 살고 있고요. 자, 가계도 여러분이 뭐 이미 학습한 내용들일 겁니다. 이렇게 네모칸 두 개인 게 여기 색깔까지 컬러로 칠했는데요. 그 요게 클라이언트예요. 1960년생. 그래서 59세 정도 되고요. 지금 아내와는 92년도에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 디볼스 여기요. 했고 지금 단절 관계예요. 연락 안 하고 있고요. 자녀들과도 단절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끊어져 있잖아요, 선이. 원래가 소원한 관계였다가 그 단절돼서 지금 연락이 끊어진 상태이고요. 뭐 59세여서 부모님이 살아계신지 여긴 살아있군요. 근데 이 색깔을 구분한 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원래 뭐 만국 공통 또는 한국에서도 정확한 규정이 있는 게 아니라 기관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잘 쓰지 않는 건 이게 주석을 달아줘야 돼요. 녹색은 무슨 의미, 뭐 빨강은 무슨 의미, 저 세 개의 줄은 무슨 의미. 그렇지 않으면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녹색과 빨간색을 구분하는 것은 의미를 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선이 좀 더 유대관계가 깊은 상황이었고요. 선수가 많으면 역시 깊은 유대관계를 의미하는 건데 글쎄요.
이 녹색의 실선과 이것도 세 개로 된 점선에 그럼 어느 쪽이 더 유대감이 높은 거냐? 실선이 있겠죠. 근데 이쪽은 사망을 했고요. 근데 색깔에 대해선 하여간 뭐 정확한 의미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시각적으로 다르게 해놓은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자, 사례 발굴 경로를 보면 교회 무료급식 지원소에서 교회 목사님인데 공식 문서에서 이런 존칭을 쓰는 거 아닙니다. 적절치 않아요. 그냥 교회 목사면 됩니다. 이게 정말 뭐 목사님이라고 존경한다고 하더라도 존칭을 쓰지 않습니다. 공식 이런 문서에서는. 그리고 뒤에는 그냥 목사라고 나온 것도 많이 있어요. 자, 무료급식소에서 그 교회 목사님이 이거 또 스크롤이 안 되니까 이게 참. 일단 또 지우고. 자, 이 사람이 위험해 보입니다 하고 통합사례관리사에게 요청한 거예요. 이 사람 좀 도와주세요라고. 이제 핀커스와 미난의 4체계 6체계 거기에서 의뢰자에 해당합니다. 자, 1차 방문은 1주일 두세 번 정도 점심시간대에 식사를 나오던 분이 이 클라이언트가 있었는데 5일간이나 식사를 하러 나오지 않아서 걱정이 되는 거죠. 목사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유관기관에 먼저 가정방문 상황을 연락했지만 이래서 지역사회복지관이라거나 근데 식도를 들고 칼을 들고 자신의 방에 들어오면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면서 도움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은 아주 흔해요. 도움을 거부하는 클라이언트 그렇다고 해서 뭐 과반수 이상 뭐 그런 의미는 아닌데 드물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세팅에서 활동을 하던 간에 이렇게 도움을 거부하는 클라이언트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만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도 사회복지사가 도와주게 했다 초보 사회복지사의 착각과 오해 중에 하나예요. 내가 드디어 사회복지사가 돼서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게 되는구나. 그래서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내가 도움을 주면 당연히 받겠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클라이언트가 다 그래요 고맙군요 이러지 않아요. 자, 2차 방문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간사를 통해서 재방문했으나 역시 완강히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 검사 치료 등 이거 일단 소리를 좀 줄이고 자, 병원 검사, 치료 등을 해야 하는 위기 상황에 처해 있지만 설득에 어려움이 있어서 땡땡시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단 우리가 방금 앞에서 했던 그 희망복지지원단의 통합사례관리사 그래서 여기에 소속된 사례관리사가 가정방문을 하는 그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사례가 지금 우수 사례로 당선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단기별 사례관리 실천 과정을 보면 초기 상담 및 대상자 선정인데요. 대상자 발굴 뭐 앞에서 했던 얘기입니다만 단독 가구이고요. 무료급식소 목사와 요 표현이 적절해요. 목사님과 아니에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무국장이 급식소로 나오던 분이 한참 동안이나 발길이 끊어져서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고독사 한 건 아닌지 발굴 의뢰하게 됐고요. 방문 상담을 했지만 진행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남성 1인 복지사각지대로 도움 요청한 가구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초수급은 되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마도 자녀도 있고 건강 상태와 주거 환경, 사회적 관계 등이 매우 열악한 중장년 남성 1인 가구로 외부 활동과 병원은 오랜 기간 가지 못했던 대상자로서 이거 오타죠 오타 대상자로서예요. 그러니까 내 오타 아니고 자격격이 쓰여져야 되잖아요. 대상자로서 외부 기관에도 수차례 상담 및 실태 파악을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었고 협력 후에 가정방문을 상담 실시해서 주의 보호체 구축 및 민간 서비스 신청 및 지원 등이 필요로 한 전반적인 관리가 필요로 한 대상자로 파악돼서
민원 요청된 사례인데요. 이거 문장 어색하죠. 필요로 한, 필요로 한. 자, 여러분들이 내가 다른 과목에서도 이것도 흔하게 하는 얘기여서 여러분 이런 문서의 내용이 중요하냐, 형식이 중요하냐 라고 하면 여러분 대답이 대부분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역시 이건 우문이어서 둘 다 중요합니다. 뭐 이거 형식이 더 중요하다, 내용이 더 중요하다 아니에요. 둘 다 중요해요. 역시 비유하자면 여러분 호텔에 가서 10만 원짜리 식사를 하고 있는데 내용은 훌륭해요. 뭐 10만 원짜리니까. 근데 그 형식이 담겨진 그릇이 그냥 분식점 플라스틱 그릇이거나 뭐 깨진 그릇이에요. 내용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 훌륭함을 담아내지 못하죠. 마찬가지로 이 내용이 아무리 훌륭해도 이렇게 문장이 다듬어지지 않았거나 오타가 있거나 하게 되면 여기에 질이, 이 내용의 질이 떨어져 보입니다.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가. 내용만 중요하고 형식은 뭐 아무리 하면 어때가 아니에요. 형식도 중요합니다. 자, 초기 상담을 했습니다. 가구 유형은 작년 1인 가구요. 월세로 살고 있는데 체납금이 2개월분 지금 발생하고 있고요. 건강 상태로는 심혈관계, 협심증, 호흡기계, 상세불명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 알코올성 간질환 이런 어려움들이 건강 상태가 있고요. 소득은 기초생활수급이라고 합니다. 자녀들과 연결이 안 되고 기초수급 부양을 안 하고 있다, 부양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소명이 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부양 의무자가 있지만 생활 실태로는 주거 환경 매우 열악 및 끼니를 챙기지 못하시는. 자, 이것도 문장 좀 이상하잖아요. 자, 주거 환경 매우 열악 및 끼니. 이거 뭔가 조사가 있어야죠. 주거 환경이 매우 열악하며 뭐 끼니를 챙기지 못하는, 이렇게 표현되지. 주거 환경 매우 열악 및 끼니를 챙기지 못하시는. 이것도 존칭 안 쓰는 거예요. 못하는입니다. 존칭, 뭐 호칭, 뭐 님자 같은 그런 거 쓰는 거 아닙니다. 작년 1인 가구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분과 위원 및 땡땡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 신고로 1, 2차 방문했지만 본인의 거부로 인한 병원 치료 어려움이 있는 상태였고요. 5일 전부터 식사를 하지 않고 외부 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지금 요 뒤에 나옵니다만 알코올 중독의 상황으로 보이고요. 알코올 중독의 보통의 상황 중에 하나,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 식사는 아예 안 하는 경우가 뭐 역시 드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밥 전혀 안 먹고 술만 마시는. 그래서 알코올 중독 환자가 병원에 입원을 할 때 술보다도 안 먹으니까 건강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안 좋아져서 그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가, 자발적으로 입원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알코올 문제 자체보다는 알코올로 인해서 건강이 망가지니까 그걸 일단 치료했으니까 입원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은데, 뭐 아예 안 먹고 식사를 하지 않고 술만 마시는 경우가,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욕구 및 위기도 조사인데 위기 정도예요. 자, 욕구 영역을 먼저 보면 안전, 신체 및 정신건강 문제, 생활환경 문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지금 표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걸 모방하는 겁니다. 이 표는 이 정도면 잘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역사회복지관이든 노인복지관이든 장애복지관이든 통합사례관리사이든 이런 사례관리 기록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하게 될 텐데요. 이 행정 업무가 아닌 한, 그럴 때 이런 샘플들을 모방하는 게 여러분이 할 일이에요. 여러분이 백지 놓고 내가 혼자 잘해봐야지 하지 말고 이런 형식을 따라가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대상이잖아요. 물론 이거 그대로 꼭 그대로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리고 내용은 물론 달라지겠지만 여러분들 이런 형식을 그 모방해서 진행하는 게 초보자로서 제일 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테이블 같은 거 잘 기억을 하면 좋겠다는 의미고요. 여러분 요구와 욕구 구분, 이것도 뭐 내가 강의 시간에 그 뭐 엄청나게 많이 반복하고 강조하는 건데요. 영어는 want와 need고 요구와 욕구라고 하는데 이게 또 학제에 따라서는 뭐 잘 구분하진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내용을 아는 게 중요해요. 어떤 땐 그냥 뭐 합해서 욕구라고 하기도 하고 이쪽을 요구라고 하기도 하고, 근데 뭐 그건 학자마다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중요한 건 내용인데, 지금 알코올 중독 클라이언트가 병원에 입원을 해 있는데요. 사회복지사가 상담을 해보니까 이 사람이 원하는 거 뭐냐면 술 마시는 거. 지금 폐쇄병동에 갇혀 있어서 술을 마시고 싶어서 온갖 방법을 지금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뭘 원하세요? 했더니 뭘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했더니 술 좀 갖다 주세요.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게 술이네. 월요일날 맥주, 화요일날 양주, 수요일날 뭐가 또 있나요? 막걸리. 내가 사실 술을 이렇게 거의 안 먹어서 뭐 하여간 요일별로 내가 다양하게 술을 제공해 줘야지. 이럴 수는 없는 거죠. 이분에게 필요로 한 건 술을 끊는 거예요. 이분이 원하는 건 술 마시는 거지만 요구는 원하는 거예요. 욕구는 이분에게 필요한 겁니다. 자, 그 차이로 이 사례를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일단 안전과 관련된 본인의 요구, 본인이 표현하고 본인이 원하는 바예요. 노숙인 시설과 여관을 자주 오갔고 올해도 살았어요. 집안은 훔쳐갈 것도 없다고 생각해서 방문을 제대로 잠그지 않고 그냥 있는 대로 살아왔었는데,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고독사의 위험이 있어요. 그만이죠. 주거 환경 문제로 여관 주인과 잦은 갈등도 있었고, 술만 먹고 음식은 먹지도 않고 만난 사람도 없이 유일하게 담배만 자주 피는 자신을 한심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러다 화재로 난다면 여관방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텐데, 다른 사람은 죄가 없는데 미안하기도 하고 이웃과의 갈등이 자주 있었음을 확인인데, 이것도 좀 표현이 그 현장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걸 발견하지 못해서라기보다는 이걸 고칠 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굉장히 바쁜데 마감 시간이 촉박했을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과제 낼 때처럼 여러분 시간만 조금 더 있었으면 더 잘할 텐데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 되게 마감 시간 쫓겨서 하다 보니 뭐 10중 8구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 그래도 업무에 막 바쁜데 마감 날짜가 갑자기 떴어요. 그리고 통합사례관리사의 이제 상관들이 이거 빨리 제출하라고 독촉했을 거예요. 10중 8구. 이 표현도 좀 조금 약간 어색해 보입니다. 이게 뭐 본인이 했다는 얘기인지 사회복지사가 확인했다는 얘기인지, 하여간 그 본인이 원하는 것은 이런 정도 상황이고요. 밑에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본인도 화재가 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욕구는 뭐냐면 사회복지사의 표현인 겁니다. 사회복지사 보기에 이 클라이언트에게 필요로 하는 건 무엇인지, 안전한 주거 생활 유지, 이건 이제 사회복지사의 표현인 거예요. 화재 위험 및 시건장치. 시건장치라는 거는 열쇠 자물쇠를 의미하는 겁니다. 잠금장치를 의미하는 건데요. 방문도 제대로 잠그지 않고 뭐 그래도 시건장치 화재 위험 및 시건장치 예방을 위한 사전 검침 등인데요. 이 표현도 좀 어색하죠. 내용은 알겠는데 화재 위험 예방을 위한은 맞는데 시건장치를 예방할 수는 없죠. 시건장치를 설치하는 게 필요하다, 그 얘기를 표현이 좀 어색하게 한 것의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전 검침, 이것도 좀 어색해요. 좀 더 설명이 필요합니다. 자, 사실 오타가 뭐 이렇게 중요하진 않을 수 있겠는데 형식도 중요하고요. 여러분들이 리포트를 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거 이렇게 표현 완성도가 떨어지는 느낌이 들게 하지 않도록
완성도 높은 형식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자, 술을 하루에 2병씩 먹고 있고요. 먹다가 그대로 잠들듯이 죽었으면 하는 마음도 들어요. 병원 입원은 정말로 죽어도 싫고 배도 수시로 아프고 어지럽고 멍한 상태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뭐 지금 이대로 나쁘지도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따옴표가 어디서 끝납니까? 아, 여기까지 가서 이 따옴표가 여기까지 가서 끝나는 건가요?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날씨도 매우 더운데 나가고 싶지도 않고 그냥 누워만 있고 싶고 자신도 아무도 자신을 건드리지 않고 내버려두면 좋겠다. 자, 지금 문체도 직접 인용 들기도 해요. 나쁘지도 않은 것 같아요. 라고 직접 인용을 하다가 내버려두면 좋겠다. 이건 간접 인용에 해당이 되어 보입니다. 이게 막 이렇게 오락가락 하는 것도 완성도가 떨어져 보이게 하는 내용의 충실함을 떠나서 형식상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대상이긴 하지만 밥을 먹어야 한다는 생각도 나지 않고 5일간 굶어서 아무 생각이 나지 않고 어지럽고 힘들어요. 이것도 직접 문제로 바뀌었어요. 직접 인용으로 스스로 관리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설득 후 병원에서 진단치료 받고자 합니다. 이걸 클라이언트도 원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 상황을 보고 사회복지사가 판단한 거예요. 이분에게 필요한 게 뭘까? 그게 욕구예요. 클라이언트가 원한다고 다 들어주는 게 사회복지 실천의 그 욕구의 의미가 아닙니다. 자, 건강 관련 질병 검사가 필요하겠고요. 다 보진 않겠습니다. 이제 정신과 검사, 알코올 중독 관련된 것은 정신과가 그 주 해당 분야입니다. 위급한 상황 발생 시에 지역사회 보호체계 구축하는 것. 생활 환경 문제인데요. 내가 사는 곳은 너무 엉망이지요. 여관으로 오면서 한 번도 치우지 않았어요. 치우겠다 의지가 생기지 않았고 그냥 무기력하게 지낸 지가 지금 선생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고요. 이렇게 누워서 지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 더럽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익숙해졌는데 이후에 그 저장 강박장애 관련된 표현이 나옵니다. 치우겠다는 의지. 그러니까 집안이 뭔가 지저분한 걸로 꽉 찼다는 얘기예요, 지금. 식사를 제때 챙겨 먹는 것보다 술을 더 챙겨 먹었고 위생청결 등이 너무 취약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에 노출돼서 건강 악화 우려되고 있고요. 이건 원트니까 본인 스스로 우려한다는 의미로 봐야 되겠습니다. 몸이 괜찮아지면 자신 스스로가 치우겠다는 말만 무한 반복하는 건데요. 이건 지금 이쪽으로 가야 더 적절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주거 환경 내부 위생, 본인의 청결에 대한 부분과 건강 증진 및 관리 유지. 자, 일상생활 유지 문제입니다. 클라이언트의 입장, 사회복지사 입장이에요. 판단. 밖으로 돌아다니는 것도 싫고 청소, 내 몸 관리, 옷 걸치는 것도 괴롭고 힘들고 뭐 여러분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럴 수 있죠. 주말에 하루가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하루가 너무 길고 누가 자신을 생각해 주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고 싫고요. 밥을 안 먹어도 될 것 같다.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을 수도 있겠지만 몸이 나아지면 죽이나 좀 먹고 싶다고 상담 시에 횡설수설하고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 문제가 심해지면 정신과적인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는 아주 또 자주 있습니다. 일상생활 기능 수행 여기입니다. 일상생활 기능 수행을 위한 외부 유관기관 등의 도움을 통해서 일상생활을 조정하는 게 필요하겠고 의식주 유지, 최적의 삶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것. 자, 사회적 관계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을 찾아봐 주거나 관심을 가져주는 이가 없는지 오래됐는데요. 오히려 관심 대신 함께 술이라도 한잔 했으면 좋겠고 기대는 오히려 사치인 것 같고 내가 이럴 상황도 그럴 상황도 아니고 나 같은 사람 누가 같이 이야기라도 해주겠냐고 자존감이 낮아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관계가 우리의 가장 핵심적인 접근 방법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의 경우에도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정말로 사회복지 실천 기술에 해당하는 과제 중심 모델이든 인지행동 모델이든 이런 모델을 체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우리는 기본적인 관계 그리고 기본적인 대화 기법들 이런 걸 통해서 인본주의적 접근을 하는 것 그리고 자원 연계하는 것 이것이 실질적인 개입의 주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관계 형성 자체가 우리의 개입 방법인 거예요. 관심을 가져주는 이가 없는지 지금 이것 자체가 계속 술 먹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 이것의 하나의 원인이자 결과일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 관심 가져주는 이가 없다는 것 그래서 자존감이 떨어진다는 것 이거부터 사회복지사와의 관계 관심 사회복지사의 관심 사회복지사의 관계 그리고 사회복지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연결해주고 이게 우리의 주요 개입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인간은 사회적 존재라는 말을 하죠. 나는 그것을 생물학적으로 해석을 하는데요. 우리는 600만 년 동안 진화적 관점에서 집단 생활을 해왔어요. 로빈슨 크루소처럼 단독 생활을 하지 않고 600만 년 동안 무리지어서 여러 명이 함께 생활을 해오는 진화 과정을 겪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갓난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유전자에 지금 집단에서 모여서 함께 살 준비를 하고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난 다음에 뭐 사회학적으로 뭐 이런 얘기 아니고 생물학적으로 유전자에 이미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민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다른 사람과 소속되고 교류하고 이런 욕구가 우리의 기본적인 생물학적 욕구로 가지고 태어났다는 얘기고요. 만약에 이게 없으면 집단 생활을 못하면 아프리카 한복판에서 아마존 한복판에서 혼자 뚝 떨어져 가지고 살게 된다면 생존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뭐 사람이 그렇게 빨리 뛰는 것도 아니고 사냥을 엄청나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혼자 뚝 떨어져서 자연계에서 살아나가는 것은 우리한텐 인간 호모사피엔스라는 종에게는 결코 가능한 일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무리지어서 서로 협력하면서 살아왔어요. 그 준비를 600만 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유전자에도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의 관심 같은 건 필요 없어 뭐 이런 경우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이 정말로 필요 없는 경우는 그야말로 아주 사이코적인 그런 질환이 아니라면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최소한 친밀하게 누군가와 지내고 싶은 건 공통적인 욕구입니다. 그것이 이제 어떤 사람은 수백 명하고 친해야 욕구 충족이 되고 어떤 사람은 한 명만 있어도 되고의 차이일 뿐이지 나는 혼자 살아도 괜찮아. 이건 현실적이지 않아요. 자, 지금 이분은 완전히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를 사회복지사가 개입해서 일단 사회복지사와의 관계 그것부터가 이 클라이언트에게는 인정과 지지 격려의 의미예요. 만나주고 잘 들어주는 것 자체가 그리고 이것 자체가 치료적인 효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례관리 현장에서 무슨 모델을 구조적으로 개입하는 경우는 쉽지 않아요. 자, 일단 지우고 마우스로 바꾸고 자,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의 지역사회 적응을 해서 관계 맺기 여기엔 관계 맺기는 사회복지사 빼고 나머지 관계가 아니라 사회복지사부터를 의미하는 거예요. 정서, 지지, 체계 형성이 필요하고요. 사회복지사와 앤드 그리고 뭐 여러가지 이웃 주민들 뭐 자원봉사자 자, 경제 문제인데요. 나라에서 돈을 주는 것만으로는 충분히 감사하게는 생각하지만 그런데 내 마음을 채워주지는 못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여기까지 나라까지 왔는지 모르겠어요. 공적 지원에 대한 수입 지출 확인 및 관리가 필요하다. 사회복지사 판단이에요. 가족관계 애들을 언제 마지막으로 본 건지 기억도 잘 나지 않고요. 너무 오래돼서 점점점 이게 비언어적 태도로서 중요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점점점 이렇게 표기한 것 자체가 아무 말도 아닌 건데 아무 말이 아니면 의미가 없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미 알고 있는 비언어적 태도, 침묵은 굉장히 강력한 의사전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몇십 년이 흐른 것 같네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전처와 이혼하고 나서도 용돈 준다고 한 번씩은 연락을 하고 만난 것 같은데 아이들이 모두 성장하고 난 다음에 연락조차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고요. 지금은 수급자 신청할 때 부양 의무자 관련된 조사 신청 서류조차도 보내기가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자녀들이 성장한 과정일 거기 때문에 부양 의무자일 건데요. 그러니까 부양 의무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여러 가지 상황을 소명을 해야 기초수급이 될 겁니다. 이분이. 그래서 그 연락이 두절 뭐 이런 것도 소명이 되는 셈이죠. 아이들과 연락이 된다면 좋겠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자신과 연락을 하고 싶지 않을 것이라는 양가 감정이 있고요. 이것이 반드시 다르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쪽과 이쪽이. 물론 상당수 일치할 수도 있죠. 가족관계에 대한 회복과 그리움.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사회복지사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상자 초기 상담 및 가정 방문을 진행을 했고요. 사실은 이 표가 나오려면 한 번 방문 가지고는 물론 안 됐을 건데 대상자가 아사 직전 상태로 보인다고 땡땡동 무료급식소 목사 및 이거 좀 중복되지 않나요? 없어도 될 것 같은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다시 편집을 한다면 내가 그러니까 중복은 가급적 빼는 게 좋아요. 뭐 1차 방문을 했고요. 무료급식소 목사가 의뢰하면서 5일 전부터 식사를 하지 않고 외부 활동하지 않는 것을 파악되고 한 3번쯤 나온 것 같아요 벌써. 식사를 하지 못해서 얼굴과 몸이 많이 말라서 기력이 없는 상태로서 유관기관에서 병원에 진료 받길 권유해도 거부한 상황입니다. 정신건강증진, 지금 알코올 중독과 관련된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자타 위험이 있을 경우에 72시간 강제 입원 조치할 수 있었으나 본인 의사가 명확하고 수차례 설득에도 불구하고 병원 검사를 다음날 가겠다고 강경히 거부해서 약속을 받고 일단 돌아갔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내부 사례 회의 후에 그 참여기관이 뭐 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 중독관리팀 지역보장협의체 자원봉사센터 희망복지지원단 동주민센터 파출소 125 구조대원. 자, 지금 이분의 아이고 이게 또 스크롤이 안 되네. 이분에게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좀 연계하고 있는 거예요. 한 군데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공적 영역에서 일단 다 공적 영역에 해당이 돼요. 자원봉사센터도 뭐 민간이긴 한데 민간 법인에서 보통 운영을 하는데 내용상으로는 공적 체계에 아주 유사합니다. 그래서 공적 체계끼리는 협조가 훨씬 잘 되는 셈이죠. 공공의 영역들이니까. 지금 여기 민간은 안 보입니다. 민간 엄밀하게 민간이긴 한데 공적이 가까워요. 자, 그래서 여러 기관들이 지금 통합사례관리자 요 옆에서 이들을 다 관리하는 겁니다. 방문 장소는 땡땡장여관, 지금 여기에 오래 투숙하고 있고요. 회의 내용 및 방문 내용을 보면 유관기관과 거주하고 있는 여관으로 재방문했는데 내일 병원 검사 받겠다고 말을 바꾸면서 거부하고 있고요. 구조대원의 설득도 있었지만 자, 사실 이것도 자세히 하자면 뭐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이게 자기결정권의 딜레마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자기결정권 존중, 뭐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실천론, 또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그리고 뭐 그렇지 않더라도 다른 과목에서도 클라이언트 자기결정권 존중, 이건 우리의 대원칙입니다. 바이스텍의 7대 원칙에. 그런데 예외들이 있죠. 클라이언트가 자살하겠다.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알았습니다. 제가 자살의 방법과 도구 다 도와드릴게요.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기결정권 존중이 무조건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지금 병원 가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내버려뒀다가 방치했다가는 사망할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자기결정권을 위배해서 이 클라이언트의 생명을 존중하기 위한 활동들을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라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회복지사가 강제로 할 수는 없으니까
경찰과 구조원회, 119 소방대원 등이 협조를 구할 수 있겠고요. 경찰은 최소한 강제력을 발휘할 수 있으니까 사회복사는 안 돼요. 사회복사 이 사람을 막 강제로 멱살 잡고 끌고 병원을 끌고 이거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강제로 발휘할 수는 없어요. 필요하다면 정말로 아사직전이라면 이렇게 강제력을 동원해야죠. 그게 자기결정권의 존중의 예외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3차 방문 및 사례회의. 참여기간은 거의 유사하고요. 지속적으로 대상자를 설득해도 병원 입원 등을 강하게 거부하고 있고요. 시청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 동 담당 주무관이 지속적으로 설득을 해서 담당 주무관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정규직인 거고요. 여기는 기간제인 겁니다. 동 담당 주무관이 희망복지지원단의 책임자가 있고요. 여기에 기간제로 소속된 사회복지사들인 거예요. 그리고 사회복지사 아니고도 꼭 사회복지사여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이 사회복지사입니다. 지역사회 보장이죠. 보장 기억 못합니다. 복장 아니고 보장 협의체에서 상황 모니터링 전파 협조 여관 주인에게도 일상생활과 관련된 이게 민간의 자원동원 한 거예요. 여관 주인이 뭐 이게 의무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분을 설득해서 이 클라이언트를 돕기 위한 과정에 포함시키는 노력, 그것이 사례관리자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공공 영역이 모든 걸 다 감당할 수는 없어요. 4차 가정방문, 사례회의 위기개입 다 뭐 비슷해 보이고요. 의료원의 공공의료사업팀 담당을 직접 설득해서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동행 절차를 협조하는 것. 그리고 건강과 의식주 등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대상자를 설득을 비롯해서 가장 시급한 부분부터 개입할 수 있도록 논의하고 조치함인데요. 여러분이 미래에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게 된다면 어떤 세팅에서 근무하든 간에 클라이언트를 병원에 의뢰하게 되는 경우는 이것도 아주 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저소득이나 개인의 문제가 건강상의 문제와 동반되는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단 치료부터 이럴 케이스가 를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주요 문제를 뭐 사실 앞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다 반복하는 정리한 거여서 보지는 않겠고요.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인데요. 자, 장단기로 건강과 관련된 서비스 뭐 다 보지 않겠습니다. 사실 이제 중요한 내용들은 뭐 많이 나왔기 때문에 또 구청의 복지환경위생과 동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내부 청소 및 주거지 이전 및 설득. 자, 이제 여러분들이 쭉 읽어봐도 충분히 이해가 될 만한 내용들이겠고요. 자, 사례관리 제공기관과의 연기협력 과정. 뭐 희망복지지원단부터 시작해서 쭉 여러가지 기관들 이거 하자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들을 연계시키는 과정. 지금 이 클라이언트에게 여러가지 서비스가 필요한데 지금 희망복지지원단 내부 청소를 위해서도 뭔가 필요하겠죠. 최선 청소 업체가 온다거나 아니면 자원봉사자가 온다거나 중독관리센터, 뭐 경찰 119 경찰 119가 희망복지지원단과 통합관리센터와 뭐 그렇게 원활하게 협의하고 조정할 것 같냐 하면 그렇지 않을 것 같죠. 이걸 누가 하냐면 요 옆에 있는 사례관리자가 이 여러가지 서비스를 연계해내고 필요하다면 더 발굴해내고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에게 여러가지 서비스가 주어지면서 포괄적으로 또한 통합적으로 이들이 연계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경찰이 통합관리 중독통합지원센터에 직접 연락을 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경찰이 뭐 바쁜데 뭐 굳이 그걸 하겠어요. 자기 업무도 아닌데 이거 꼭 해야 되는 업무도 아닌데 사례관리자가 설득도 하고요. 필요하다면 여기 전화하고 여기 따로따로 전화해서 내용을 서로 전달해주고 그리고 직접 전화하도록 지시격리하고 그게 연계의 의미예요.
이들이 따로따로 파편적으로 하나하나 파편화돼서 서비스 이용하지 말고 연계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때 뭐 아이고 지워야겠네. 자,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자, 이걸 이렇게 쭉 다 연계시켜냈답니다.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겠죠. 이 통합사례 관리자가 그래서 대상을 받은 거일 것 같아요. 이걸 지금 그 서비스에 포함시키고 여관 주인하고 설득하고 이걸 다 연계하고 뭐 굉장히 큰 많은 업무를 진행을 해야 가능했을 겁니다. 열정적으로 뛰어다니고.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좀 더 이 PDF 파일을 물론 올려놓을 거니까 내용들을 더 자세히 보기 바라고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